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킨 이슈죠. 바로 거대 기술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하루 만에 10%나 급락한 사건을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하락, 과연 이건 숨겨진 문제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일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과 전망을 샅샅이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석은 마치 기업을 위한 종합 건강검진처럼 진행될 겁니다. 먼저 현재 증상을 살펴보고 여러 데이터를 통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요. 그런 다음 AI의 예측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까지 꼼꼼히 따져본 뒤에 최종적으로 투자 전략이라는 처방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료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증상은 명확합니다. 바로 이 거대 기술 기업의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이죠. 일단 알려진 바로는 실적 발표 후에 앞으로의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투매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네, 사건이 일어난 건 2026년 1월 29일입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무려 10%나 급락하면서 433.50달러까지 떨어졌고요. 거래량은 평소에 몇 배에 달하는 1억 2천만 주를 기록했습니다. 와, 시가총액이 하루아침에 수십조 원이 사라진 그야말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이게 제일 궁금한 지점이죠. 이 갑작스러운 고열이 뭐랄까 그냥 지나가는 일시적인 감기 증상 같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심각한 내부 질병의 신호인지 지금부터 이걸 면밀히 검사해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바이탈 사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술적 지표, 펀더멘탈,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 이 세 가지 핵심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의 진짜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보죠. 자, 먼저 기술적 차트, 일종의 심전도 검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RSI, 즉 상대 강도 지수가 30 아래인 29.72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의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한 과매도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비유하자면 일시적인 쇼크로 체온이 너무 급격히 떨어진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대형 우량주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오면 시장은 곧 균형을 되찾으려는 강력한 반등 에너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기초 체력 검사, 바로 펀더멘털입니다. 선행 PA는 25.6배로 꽤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무려 48.8%. 번 돈의 거의 절반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인데 이건 정말 엄청난 수익성이자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졌을지 몰라도 돈 버는 능력만큼은 여전히 최상급이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 검사입니다.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가 16.35로 아주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이번 주가 하락은 시장 전체를 덮친 어떤 전염병 같은 게 아니라 오직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환자에게만 나타나는 국소적인 증상이라는 점입니다. 자, 종합해보면 환자의 기초 체력은 매우 튼튼하고 외부 환경도 나쁘지 않은데 일시적인 충격으로 열이 좀 오른 상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첨단 기술, 즉 AI 진단기는 앞으로의 일주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AI 모델은 아주 즉각적인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측 경로를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일주일 안에 주가가 454달러 선까지 빠르게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최대 48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죠. 급락했던 만큼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아주 뚜렷한 V자형 회복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잠깐, 이렇게 긍정적인 진단만 내릴 수는 없죠. 훌륭한 의사는 항상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합병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잖아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악마의 변호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만약에 이 모든 게 시장의 단순한 과잉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못한 어딘가에 숨겨진 진짜 악재 때문이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물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평균 목표 주가는 630달러로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거버넌스 리스크 점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점수는 낮을수록 좋은 건데요. 일부 항목에서 다른 우량 기업들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적 외에도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할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는 그래도 아직 비싼 거 아니야? 라는 반론입니다. 만약 기술주 전반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가치평가 기준 자체가 하향 조정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추가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방어 논리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바로 압도적인 이익 성장세가 주가 하락 압력을 충분히 상쇄하면서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줄 거라는 전망입니다. 자, 모든 진단과 리스크 점검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종 처방, 즉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제시해드릴 시간입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최종 처방전입니다.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현재가인 433.50달러 이하를 비관론이 극에 달한 지점으로 보고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설정합니다. 단기 1차 목표가는 AI 예측과 일치하는 450달러, 그리고 2차 목표가는 핵심 저항선인 485달러입니다. 물론 만에 하나 최후의 방어선인 415달러가 무너질 경우에는 즉각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격들은 그냥 나온 숫자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매물대 차트가 그 답을 보여주죠. 이 차트는 각 가격대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막대가 길수록 그 가격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았다는 뜻이고 그만큼 강한 지지나 저항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는 두터운 지지선 선반 바로 위에 있고요. 2차 목표가인 485달러 부근에는 가장 두꺼운 벽, 즉 강력한 저항선이 버티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장 많이 뭉쳐있는 핵심 구간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한 최종 결론은 비중 확대입니다. 보고서는 현재의 하락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과잉 반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제언하고 있죠.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